옆에 지금 그 유튜브는 옆에 해서 그래서 지금 얼굴이 옆으로 나오는데 이따가 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고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오, 14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 지금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라는 거를 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안 떨고 여러분들하고 잘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소리만 잘 들려요. 다행이네요. 네. 14분 오셨고 제가 20분부터 영상이 아니지. 라이브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 달에서 마련해 준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전히 떨리네요. 네. 저는 잠시만요. 이게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떤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닥치고 독서 TV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한 달 프로그램에서 한 달 어스라고 얘기하라 그랬죠. 네. 한 달 어스에서 지금 10기에서는 한 달 쓰기를 진행하고 있는 김경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한 달 처음 10기 시작할 때 그 라이브 하실 거냐고 해서 저는 원래 다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몇 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기회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10기에서는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지금 천안에 살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회사는 TV나 모니터, 뭐 갤럭시, 아이폰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자제품의 화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올해 17년째 그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지금 직급으로는 올해 부장을 달아서 부장 1년 차입니다. 사람들이 부장이면 되게 꼰대인 줄 아는데, 제 후배들이 이걸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본인이 자신을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네.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검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17년째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순간도 많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저는 29살에 이곳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하고 한 4년 정도 동안 라인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독서였어요. 그래서 그 제 힘든 시절 관련된 스토리는 제가 쓴 책이 2권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1년만 닥치고 독서라고 하는 책이 2018년에 나왔는데 이 책하고 올해 4월에 발간한 독서의 맛이라고 하는 이 책 2권을 읽어보시면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것을 슬기롭게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극복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세세한 얘기까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중에서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낼까가 궁금하시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독서를 그전에도 대학생 때도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책을 적게 읽는 편은 아니었지만 회사의 위기에서 다시 말해서 제 인생에 가장 커다랗게 온 그 삶의 위기에 지나면서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전 사실 자기계발서를 한 권도 읽지 않았어요.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는 오로지 문학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문학, 한국문학, 일본문학 같이 그런 문학들을 많이 읽다가 자기계발서는 쳐다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그 자기계발서 제목의 글씨들이 자꾸 저를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계발서를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계발서에서 조그만 희망을 찾아서 그때부터 자기계발서에 빠지게 되고 자기계발서에 대한 권수를 늘려가면서 책에서 저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죠. 네. 제가 이 한 달 어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건 지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달을 오기부터 시작했었는데 잠시만요. 네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달을 그 놀이터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다 돌아가면서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원 강사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달에 BTS가 한 분 계십니다. 허갑재 작가님이신데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고 허갑재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매일 글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전에도 몇 년 동안 계속 블로그나 일기장에 거의 매일 글을 쓰고 있던 상황이라 한 달 어스에 들어가서 함께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달을 언제 시작했는지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한 달 오기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6번의 한 달을 모두 잠깐만요. 5, 6, 7, 8, 9. 네. 5번의 한 달을 금메달을 땄고 지금 6번째 한 달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글을 쓰고 있죠. 그 처음 했던 그 오기가 2020년 3월 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 오기에서 한 달 쓰기와 한 달 서평을 진행했었습니다. 김윤님이 리더로 계셨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60편의 글을 썼죠. 2개였으니까요. 매일 글을 쓰는 게 60편을 썼고 두 번째 한 달에서는 한 달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한 달 자기 발견하고 한 달 유튜브를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60편의 글을 썼고 유튜브 영상 10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기, 8기, 9기에서는 한 달 브런치를 진행했고 각 30편씩 그렇게 해서 총 90편을 썼어요. 지금 10기에서는 한 달 쓰기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5기부터 9기까지 썼던 글이 총 210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그게 아마 2018년 그 정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의욕은 있었지만 막상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 한 달 유튜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무작정 들이댔고 그때부터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11월까지 지난주까지 총 43편 매주 한 편씩의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등록을 하고 있고 처음에 한 2개월 반 정도는 일주일에 2편을 했습니다. 2편을 찍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2편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매주 토요일 밤 9시 한 편씩 등록하는 걸로 했고 지금 현재 구독자는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오전에 봤을 때 296명, 아직까지 조그만 학고방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1차 목표로 1000명을 잡고 있고 그걸 향해서 꾸준히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3년 정도는 매주 영상을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브리딩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이 한 달 유튜브를 시작하셨던 퀸수키 님께서는 아까 보니까 여기 네, 채팅에 들어와 계시던데 오늘 제가 봤는데 거의 7,000명에 육박하시더라고요. 같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아직 300명도 안 됐는데 저도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저는 매일 쓰던 글이었기 때문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 글을 쓰는 데는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발행하는 글을 쓰게 된 것은 첫 번째 책 1년만 닥치고 독서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였는데, 그때가 2017년 겨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브런치에 언급하는 글들 보면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거의 매일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2017년 겨울부터 했으니까. 잠시만요. 쉬리가 떠가지고. 네네. 네, 됐네요. 그리고 처음 한 달을 시작하면서는 그동안 수년 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글을 막 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가 화수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글쓰기에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읽기가, 이제 독서하는 것들이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독서할 시간이 없고 계속 글을 쓰는데 빠지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양질의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한달러들도 아시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 읽었던 책을 통해서 자신이 쓰는 글을 확장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 서평 같은, 지금은 한 달 독서인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글쓰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읽은 책 가지고 내용을 쓰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로 쓰기에 집착하는 다른 프로그램은 읽기가 밀리다 보니까 자꾸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글 질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2번의 기수 동안 한 달이라는 프로그램을 2개씩 하니까 하루에 2편의 장문의 글을 발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고갈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책을 한 달에 10권에서 12권, 많으면 15권 정도 읽어냈는데, 이 한 달 프로그램을 2개씩 하면서는 5권, 6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뭘 채워야 되고, 이 채운 게 넘쳐야 이제 변화가 야기되기 시작하는데, 계속 뽑아먹기만 하니까, 쓰면서 뽑아먹기만 하니까 더욱더 독서의 중요성을 이 한 달을 통해서 깨치게 된 거죠.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독서를 하게 되시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독서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떻게 독서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독서를 할 때는 양에 굉장히 치중했습니다. 제가 독서가 사람들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조금 속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은 읽지 못하더라도 이틀에 한 권은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욕심을 좀 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이게 하다가 이제 점점점 의욕이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책을 많이 읽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진도 체크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마냥 욕심만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읽다 쉬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시만요. 이게 프로그램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네네,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지성 작가의 책을 읽게 됐는데, 그게 유명한 이 책이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 지금은 아마 일독이라는 책으로 다시 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제 독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 100일간 33권 독서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걸 따라하게 된 거죠. 목표를 정하고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일 동안 저는 50권 정도의 책을 읽어냈습니다. 이틀에 한 권꼴이었죠. 그렇게 양을 체크했고 몇 년 동안은 양에 집착하면서
독서를 했어요. 네. 들을만 하신가요? 들을만 하세요? 이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 않으니까 화면도 제가 그냥 먼 산 보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네. 어쨌든 계속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서, 독서 관련된 자기계발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여러 방법들을 번갈아 가면서 시도했고 지금 거의 10년을 넘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저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빨리 읽는 줄 알았는데 속독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았고요. 한 달에 보면 한 7권, 8권 정도 읽는데 굉장히 깊이 읽고 좀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메모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책에서도 썼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독서법이 정독, 질서, 초서 이렇게 독서법이 있는데 그 독서 방법이 저에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고 있으면서 생각할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부분을 필사하고 또 이제 그 아래 제 생각을 쓰고 너무 좋은 문장은 따로 노트에서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 소재를 잡고 글을 쓸 때 메모한 것들을 엮어서 글을 발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지금 200편이 넘는 글들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 글은 주로 책의 내용을 발췌하고 기록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게 아마 제 글 쓰는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독서를 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정리가 안 되더라도 막 쓰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저에게는 어울리더라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원래 휘발성이 되게 강해서 남겨두지 않으면 금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 생각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저의 변화를 깨치기에 가장 좋은 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40분이네요. 거의 20분, 한 15분, 20분 한 것 같은데 네, 독서의 맛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달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고집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한 달은 환경 설정이죠. 네, 여러분들도 한 달 하시고 계시면 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달 때문에 하루 생활의 루틴 중에 새벽 시간과 점심 식사 후의 시간을 글쓰기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저에게 동기부여하고 점심시간에 읽고 쓰고 하면서 저에게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은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글을 제가 뭐 신문 사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생한 살아있는 글들을 읽음으로써 제 관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글을 통해서 저도 그들의 글이 좋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글도 써보는 거죠. 그렇게 저의 지식이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서 한 달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혼자서 쓰고 혼자서 세상에 발행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쓰고 같이 읽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이제 질타도 해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얻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한 달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 달을 계속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19분 들어오셨는데 아마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누나도 보고 있다고 문자가 왔네요. 네.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돈을 떠나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에 매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것보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자신의 삶에 전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시간이 축적되고 여러분들이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을 그 시점에, 그 시점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원했던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모두 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다 필요 조건이었던 거죠. 네. 그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거,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숨을 쉬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런 모든 일상들의 상황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삶은 퍼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1000피스 퍼즐이 아니라 수만 피스짜리 퍼즐인 거죠. 매일 한 피스씩 한 피스씩 밑그림을 채워나가는 건데 그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림의 퍼즐이거든요. 당장은 밑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이를 먹어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고,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 조급해 뛰지 않으신 분, 전반을 막 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인생의 포텐셜은 늦게 터질수록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너무 늦으면 안 되지만요. 그래서 저는 60쯤에 저의 포텐셜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꾸준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만 계속 가질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들을만 하셨나요? 들을만 하셨나 모르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제법 오래 했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20분, 거의 한 25분 정도 킨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네, 저의 부장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갈굼을 안 당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 업무할 때 엄청 빡세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오신 김에 제 닥치고 독서TV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끊을게요.